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도 민주당 편 아닌가요? 검찰은 정권의 충복이라던데요.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검찰 개혁 얘기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뉴스 속 진짜 중요한 얘기만 전해드립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저는 윤진아 기자입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단난다. 기소를 당해가지고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결단납니다. 윤석열 씨가 한 말 중에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지만 이 말만은 진실입니다. 검찰이 누군가를 집어넣겠다 결심을 하고 금품수수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영 진도가 안 나간다. 금품수수 아니야? 그런데 얘 나쁜 놈 확실해. 빵에 넣어야 돼. 분명 횡령도 했을걸, 배임도 했을 거야. 쭉쭉 다른 혐의가 있나 들여다봅니다. 죄가 나올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들여다 걸어볼 겁니다.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라고 불리는 거죠. 반대로 검찰이 누군가를 봐주겠다 결심을 하면 까짓거 기소를 안 하면 됩니다. 재판에 안 넘기면 돼요. 이건 기소 독점권이라고 하죠. 수사와 기소 권한이 다 있으니 여기저기서 힘 조절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검찰은 이런 수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도 잘해요. 제가 검찰팀 반장을 할 때 사법농단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자들끼리 야, 지금 창고 대방출 기간이야. 지금 누가 창구 역할이니까 찾아가봐. 말해줄 거야. 이런 얘기하고 서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사 대상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할 때는 검찰이 정보를 막 풀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썼나? 간을 봐가면서 정보를 넘깁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안 써? 거래 끝. 이렇게 거래가 끊겨요. 처음부터 검찰이 이렇게 샜던 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나 군부 독재 시절에는 물리적 폭력을 가진 경찰 권력이 짱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경찰이 검사를 살해하는 일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검찰 힘이 세지기 시작한 건 87년 민주화 이후입니다. 안기부와 군이 찌그러지니까 전면에 검찰이 등장한 거죠. 얼마나 검찰 조직 그 자체로 존재감이 강한지 검찰도 법원처럼 하나의 독립된 조직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 소속 외청입니다. 행정부 소속 외청, 경찰청, 국세청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직 싫어하는 공무원들이랑 얘기를 하면 어디 외청 소속 공무원 주제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고위직 숫자나 공무원 연봉 같은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봐도 검찰 힘이 세긴 세요. 나는 평검사 때도 45 수사관을 수족 부리듯이 부려먹었다. 지방경찰청장도 내 가방 못지하고 그랬어. 이런 게 자랑처럼 검찰 내부 인터뷰에 나오고 그럴 정도니까 말을 다 했죠. 이렇게 큰 힘을 제대로 써왔다면 검찰 개혁 얘기가 안 나왔겠죠. 당장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만 봐도요. 윤석열 정부 내내 안 나오던 증거들이 정권 바뀌니까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이 윤석열 부부의 비리를 감추는데 동원이 됐구나. 검찰은 그냥 권력 편이구나.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이 됐죠. 뉴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는 민주당 대 검찰 이 구도가 굳어져 있잖아요. 검찰은 권력 봐가면서 자세를 잡는 것 같은데 왜 민주당 정권 때마다 검찰이 이렇게 개겼을까요? 혹시 민주당 무시합니까? 검찰 개혁 이 의제의 스타트를 끄는 게 일단 민주당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법무부 첫 업무 보고 때 김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을 위해 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소불위 검찰 견제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한 선언 정도였습니다. 검사들이 이거 뭐야? 진짜 뭘 바꾸려고 하는 거야?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는 노무현 정권 때예요. 본격적인 악연의 시작이죠. 노 전 대통령은 여성, 비검사 출신 최연소인 강금실 변호사를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검찰 권력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성 비검사 출신 이런 게 검사들이 다 싫어할 것 같은 명함이긴 한데 뭘 그게 또 선전포고식이나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의 무려 50년 관행을 감히 깬 겁니다. 아직도 검찰에는 동기가 장이 되면 옷을 쫙 벗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 전 대통령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개혁해야겠죠. 검사들 대화 한번 해요. 그 유명한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평검사들이요. 고졸인 대통령에게 83학번이세요? 대학 학번을 묻지를 않나.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청탁 전화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질 않나.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유명한 말인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노 전 대통령 입에서 나왔죠.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잡아들이는 등 검찰의 적대적 태도는 정권 내내 유지됐습니다. 보수 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간 다음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를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결국 비극적 결말이 있었고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치를 떨었습니다. 이 시기는 검찰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는 엄청 친절하던 때였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본선 같은 경선을 이긴 상태였는데요. 이때 경선에서 제기됐던 도곡동 땅, 다스 차명재산, BBK 주가 조작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검찰 수사 결과 나중엔 다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반대로 이명박이 박근혜를 공격했던 내용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도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있었는데 없었다가 있게 됐습니다. 검찰의 능력이 실로 대단합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노 전 대통령의 개혁 시도와 좌절, 죽음까지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봤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죠. 검찰 폐지론자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검찰, 법무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나 검찰 얘기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인사로 보여준 셈이죠. 노 전 대통령이 우리 개혁 한번 해보지 않을래?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걸 봤잖아요. 문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기소 독점권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바로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과 통과 이런 추진 과정이 내내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검찰이 보수 정권 10년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존재감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9일 만에 검찰주의자 윤석열 씨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거든요. 검찰이 박근혜와 이명박 등 죽은 권력에 살벌하게 칼질하는 걸 보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던 목소리에도 힘이 빠졌습니다. 잘한다 이거죠.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영전시켰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합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사인받고 악수받고 뭐 폼이 좀 올라오는 시점에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런 슬로건을 손수 직접 만들어서 나오는 등 정권에 맞서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검찰 폐지론자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폭풍 치듯이 수사가 몰아쳤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렇게 조국이 꺾이고 추미애 장관이 들어섰는데 이때도 추윤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이때 밤이고 낮이고 서로 그냥 가리지 않고 추윤이 서로 공격적 입장문을 막 내고 그래서 기자들이 또 왜? 이 시간에 왜? 이러면서 퇴근길에 일터로 돌아가는 일 되게 많았던 게 기억나요. 이렇게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검사 윤석열의 정치적 가치는 높아지고 검찰 개혁에 대한 피로도는 올라갔습니다. 결국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겼고요. 검찰과 대화를 하려던 대통령은 목숨을 잃었고 제도로 밀어붙이려던 대통령은 정권을 잃었습니다. 드라이브를 걸었던 두 정부 모두 보수 진영의 정권을 빼앗겼네요. 혹시 검찰에 감히 맞서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민주당 정부와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침 이재명이 민주당 비주류 출신이잖아요. 과거의 악연 때문에 검찰에 치를 떨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이재명은 지난 22년 윤석열 후보한테 대선에서 패배한 순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야당 대표인데 재판 5개를 띄어야 하는 지경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검찰이 웬만한 혐의는 다 기소해버린 거예요. 다 재판으로 넘겼다는 의미죠. 구속도 코앞에서 면했었고요.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더욱 실존적이고 본능적으로 검찰이 이런 거구나,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김건희 비호를 비롯해서 여러 은폐 행위까지는 다 들춰볼 시간이 없습니다. 뉴스 지나갑니다. 여하튼 대화 됐고, 제도개혁 됐고, 권력 개편 됐고, 그냥 권력 해체야.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청 갈 검사들은 이제 검사 아니고 중수청 수사관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노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처럼 막 기계가 높던 검사들이 눈에 띄는 반발을 하지 않고 있네요. 검찰 내부는 진로 상담 중이래요. 저연차 검사들 단톡방은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로펌 채용이 뜨면은 여기 로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진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중수청으로 가야 돼, 기소청으로 가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중수청보다는 사실 기소청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중수청으로 갈 경우에는 검찰 타이틀을 떼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검사가 아니야? 기소청에서 그냥 검사로 남을까? 아니야, 나 그냥 변호사 할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민주당 정권 4번에 걸친 20년이 훨씬 넘는 시도 끝에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구원은 이렇게 해소되는 걸까요?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자란 혼란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역시 검찰 힘쓸 때가 좋았어, 이러면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나쁜 권력이 자리를 꿰차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겠네요.